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분석한 그 농민신문 기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. 65세 이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계신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분들의 실제 삶, 또 뭐가 필요하신지, 그리고 비장애 노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히 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근데 있잖아요. 시작부터 딱 눈에 띄는 게 65세 이상 장애인분들 10분 중에 4분 가까이가 혼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 수치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, 더 봐야 할 건 이분들의 사회적 고립도 이게 같은 나이 비장애 노인보다 1.7배나 높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혼자 산다, 이걸 넘어서요. 정말 힘들 때,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집안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. 1.7배요. 와, 네, 이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단순한 외로움, 이걸 넘어서는 문제예요. 어쩌면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부족하다, 이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. 1.7배라니 정말 큰 차이인데요.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?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. 국내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한 145만 명 정도 되시고요. 이게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14.6%나 된다고 합니다.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제일 많고 46.6% 정도요. 그 다음이 청각, 시각, 뇌병변, 그리고 신장장애 순서라고 하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중 거의 40%, 정확히는 39.4%가 혼자 살고 계세요. 네, 그쵸. 사회적 고립도 수치를 딱 비교해 보면 장애인 노인은 26.3%, 비장애인 노인 15.5%, 이 차이가 한 10%포인트 조금 넘는데 이게 실제 삶에서는 정말 얼마나 큰 벽일까요? 필요할 때 기댈 사람이 없다, 도움 청할 곳이 없다, 이건 그냥 일상이 불편하다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.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더 고립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우신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힘드시겠어요. 실제로 취업률을 보니까요. 65세 이상 장애인 취업률이 22.7%래요. 비장애 노인이 39.7%니까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죠. 월 평균 가구 소득도 보니까 약 211만 원, 비장애 노인 가구는 약 292만 원 정도고요. 한 72%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소득은 이렇게 훨씬 적으신데 보건의료나 간병 돌봄 비용 있잖아요. 이건 월 평균 14만 7천 원을 쓰셔서 비장애인 9만 6천 원보다 오히려 5만 원 넘게 더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그게 바로 이제 고령, 그리고 장애, 이 두 가지 어려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좀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소득 활동은 아무래도 제약이 많은데 건강을 유지하거나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거예요. 뭐 질병 관리해야 하죠. 재활치료 받아야 하죠. 보조기기 필요하죠.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해야 하죠. 이런 추가적인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.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77.3%나 되는데 실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제때 못 받는 경우도 많다는 걸 보면요. 이 비용 부담이 결국 개인한테 얼마나 많이 지워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단순히 그냥 돈이 더 든다. 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필요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.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걸 다 종합해보면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은 혼자 살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어 있고 또 일자리 구하기는 어렵고 소득도 낮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이나 돌봄에는 돈을 더 많이 써야 하고 심지어 일상생활 도움마저 부족한 정말 여러 겹의 어려움에 둘러싸여 계신 거네요. 이중고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그냥 어떤 특정 집단의 이야기다. 이렇게만 들리시나요?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잖아요.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으면 뭐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, 우리 이웃,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장애라는 것도 사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.
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에 좀 공감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책을 같이 고민하는 게 결국은 더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.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정부의 정책 개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해답은 우리 좀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우리 동네,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려면, 그리고 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떤 좀 기발하고 따뜻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